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 왕국에는 까만지 미키마우스와 함께 동심을 키워주는 많은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디즈니랜드에서는 미키마우스가 진짜 있다 라는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 각 나라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동시간대의 퍼레이드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법의 힘으로 나라를 이동해서 다닌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설명해준 강남씨는 철석같이 믿는 거 보면 꽤 효과가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월트 디즈니였는데요. 하지만 디즈니가 유일하게 꿈과 희망이 한 톨도 없을 만큼 냉철하게 따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저작권. 꿈과 희망의 나라 디즈니의 또 다른 별명은 저작권 괴물입니다. 무인도에 갇히면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월트 디즈니가 고소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이죠. 이런 디즈니가 정작 자신들은 한국에 이것을 몰래 사용하다가 딱 걸려 대망신을 당한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말조차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월트 디즈니시 내로남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 그룹 월트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나드 덕, 엘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과 라이온킹, 인어공주, 아라비아 나이트 등 애니메이션으로 초대박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죠. 마블 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하며 진정한 저작권 괴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영화 등 미디어 수익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힘들게 작업해야 하지만 디즈니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매년 1,200억 원의 엄청난 돈이 통장으로 굴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돈은 캐릭터 로열티였습니다. 매년 디즈니에 송금되고 있는 로열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디즈니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98년 미국에서 저작권법이 개편되었는데요. 원래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주던 것을 70년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디즈니의 압력으로 인해 통과되었다고 해서 미키마우스 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의 진심인 디즈니에게는 유명한 블랙 유머들이 있는데요. 귀가 까만 쥐를 그리면 디즈니에게 고소당한다. 디즈니 저작권을 침해하며 3대가 망한다. 그런데 이런 농담들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다 실제 사례들을 경험으로 나오게 된 유머 아닌 유머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일본 초등학교 수영장 사건. 1987년 일본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바닥에 학생들이 졸업 기념으로 미키마우스를 그렸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디즈니에게서 곧바로 항의가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학생들은 졸업 기념으로 힘들게 그린 그림을 도색으로 지워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림을 그렸던 학생들에게 디즈니가 디즈니랜드 무료 초대권을 선물했다. 이런 후일담이 알려졌었는데요. 오, 역시 꿈과 희망의 기업. 감동할 뻔했는데 이건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작권 앞에선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일지라도 얄짤없는 디즈니였습니다. 미국 유치원 담벼락 사건. 1989년 미국 플로리다 유치원 담벼락에 디즈니 캐릭터들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유치원 교사가 벌린 일이었는데요. 디즈니 측은 즉각 공적인 건물에 디즈니 캐릭터를 그려놓지 말라며 벽화를 지우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유치원 측은 유치원이니까 좀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인지 2달 동안 지우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디즈니에서는 벌금 $300를 선물하며 그 헛된 꿈을 제대로 부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저작권이든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될 때가 있죠. 디즈니의 이런 저작권 대응을 가끔 도를 넘으며 오히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뮤지션 데드마우스가 직접 모델링할 로고 마우스 헤드의 상표권을 시청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디즈니 측에서 그의 로고가 미키마우스를 연상시킨다며 항의한 것이었죠. 두 그림이 비슷한 점이라면 그냥 귀가 커다란 쥐다. 이것밖에 없었는데요. 디즈니가 좀 예민하게 군다 싶었는데 역시나 데드마우스에게 걸었던 태클은 동그라미 3개만 그리면 다 미키마우스냐? 세계적으로 지나치다는 욕만 먹고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만 봐도 디즈니가 얼마나 저작권에 민감하게 구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작권 파워시킴인 디즈니는
타 저작권은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을까요? 2014년 7월 디즈니 뮤지컬 OST 퀸 오브 더 댄스 플로어가 발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OST를 듣던 한국인들은 으잉?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낯익은 멜로디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이돌 인피니티의 데뷔곡 다시 돌아와. 이 노래와 완전히 똑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디를 봐도 디즈니가 인피니티에 다시 돌아와를 사서 편곡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저작권 무단 사용의 현장. 설마 저작권 괴물인 디즈니가 그랬겠어? 인피니티가 표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의 발매일은 2010년 6월, 디즈니보다 무려 4년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하던 디즈니가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이렇게 표절하다니 정말 황당했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디즈니의 대처였습니다. 표절 논란이 생기자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이 앨범 수록곡 리스트에서 그 노래만 삭제시킨 것입니다. 아이튠즈에 들어가 보면 앨범 리스트에 곡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은 디즈니시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디즈니의 흑역사로 박제되고 말았습니다. 디즈니가 그동안 보여준 저작권 대처는 너무나 원칙적이고 칼 같았는데 반대 입장이 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도망갔다는 사실이 정말 씁쓸한데요. 추가적으로 디즈니 저작권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칼 같다라는 인식과 달리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디즈니 측의 언급에 따르면 디즈니 캐릭터를 수업에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건물이 디즈니사 관련 건물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 요지는 있도록 캐릭터를 그려서는 안 된다. 또한 2차 창작물에 대해서도 디즈니가 딱히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단 여기서 2차 창작물이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 플레이 영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언제 방침이 바뀔지 몰라 디즈니 관련 게임은 게임 스트리머들이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 괴물 디즈니가 유일하게 저작권 제재를 가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라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기업에게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자사의 전문가까지 파견하며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괴물이 갑자기 저작권 호구처럼 굴고 있는 이유 다름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기업인 오픈 바이오닉스는 아동용 의수를 제작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의수는 일반 의수와 달리 생체 의수로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의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과 겨울왕국 등 디즈니 캐릭터를 새겨넣은 히어로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팔을 끼게 된 어린이들은 훈련이 어려워도 이건 영웅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런 기분을 느끼며 견뎌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저작권 괴물이 아니라 진짜 꿈과 희망의 나라 월트 디즈니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